노인분들의 입맛이 없고 기력이 감퇴하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70대 후반의 A씨는 기력이 없고 입맛이 너무 없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3숟갈, 5숟갈 정도 먹고 밥을 3분의 1 공기를 먹기도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기력이 너무 없고 입맛도 없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변도 잘 안 나갑니다. 입도 쓰고 말라서 음식을 먹어도 쓴맛이 느껴지고 그래서 입맛도 더 없습니다. 최근에는 등도 뜨거워집니다. 잠도 잘 못 자는 편이고 이렇게 입맛이 없다 보니 기력도 없습니다. 말에도 힘이 없고 정신도 약간 희미해지고 혼자 걷는 것도 점차 힘들어집니다. A씨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우선 70대, 80대가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기력이 쇠하고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처방을 할 때 기력이 쇠하다고 해서 보약 위주로만 처방하게 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약으로 기혈을 보하는 십전대보탕이나 또는 육미지향탕, 또 팔미지향탕 등이 있는데 이런 보약 위주로만 처방을 하면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몸도 가라앉고 오히려 기운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위장의 식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적은 음식 식자에 쌓일 적자로서 음식 독소가 쌓인 것으로서 잘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오래되면 식적이 형성됩니다. 즉 위나 장에 채기나 식적 등으로 막혀 있어서 입맛이 없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내 안에 채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이 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입맛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밥때가 되어도 배가 고픈 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적을 치료하는 것이 입맛이 없는 것을 회복시키는 데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기와 식적을 내려서 위장을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평이산 등의 처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채기를 내리고 소통시키는 약만 써서는 또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기를 내리고 위장을 소통시키면서 더불어서 몸을 보하는 보약 계열을 같이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하기만 하거나 또는 소통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하면서 소통시키는 것을 또 병행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인삼양이탕 가감방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다면 여기에 소해양이나 오약을 가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후에 기력과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세에 수술을 받는 것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수술 후 병원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거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몸이 자꾸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인삼양이탕 계열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거동이 없으므로 변비가 잘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해양이나 오약을 가미하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진단이 있습니다. 공진단은 많이들 알고 계신 유명한 약이 되었는데요. 당귀, 또 녹용, 또 산수유, 사향 또는 목향으로 구성됩니다. 공진단의 장점은 효과가 다른 약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또한 당귀, 산수유, 녹용으로 보강을 하면서 사향으로 막힌 곳을 뚫어주는 보사 겸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진단은 치매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국립의료원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공진단을 먹기 전과 후의 치매 평가 점수에 있어서 의미 있는 호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탕약을 잘 먹기 어려워하는 분은 공진단으로 처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전에는 공진단을 복용하여 보강을 하면서 또 저녁에는 채기를 내려주는 탕약으로 소통시키는 형태로 처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